네, 안녕하세요. 차탄상입니다. 제가 현대로템 영상 찍어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고, 오늘 하나오션은 좀 반등 세게 나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로템은 반등이 안 나오니까 다들, 뭐야? 로템 문제 있나? 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문제 전혀 없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61선까지 열어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구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정리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발동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61선까지 밀릴 거라고 일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구간에서 그림을 보면 내려오는 추세, 이런 내려오는 추세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로템이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죠. 그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보면, 자, 우리가 60분봉까지 보면 이렇게 지금 추세가 만들어져 있죠. 자, 지지선에서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돌파가 나오고, 돌파가 나온 부분에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차트가 살짝 휘었는데 5분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뭐요?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에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살짝 밀리긴 했지만 조금만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더욱더 매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지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적 지진에 맞춰서 현대로템이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현대로템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잘 갔던 이유가 그냥 모멘텀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현대로템은 지금 폴란드라는 모멘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로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이 폴란드 결과적으로 수출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대형 수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게 바로 실적이었죠. 항상 실적에만 시즌만 가면 어떻게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증명을 했지만 이미 실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현대로템을 깔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빠르게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일어나면서, 자, 우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800억의 영업이익, 괜찮은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단 5년 만에 영업이익을 10배 늘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요? 자, 매출은 2배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0배 늘었다. 뭐요? 결과적으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을 팔 때 패키지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패키지.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물건을 팔면서 B, C, D, F, G까지 묶어서 한 번에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현대로템 1분기 호실적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 한국투자증권은 8일 현대로템에 대해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 8천 원을 유지했다. 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장남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연결 매출은 1조 2,2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천억으로 같은 기간 366% 늘어날 것이라며 컨센서스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11%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 장남현 연구원은 폴란드 K2 전차 26대를 인도하면서 납품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른 디펜스 솔루션 부분 매출은 7,657억으로 추정하며 폴란드 매출의 높은 수익성을 반영한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는 25.5%이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로템이 이 국내 국방부에만 이러한 전차 관련된 부분을 수출해가지고 사실상 마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제 해외 수출이라는 토대로 그냥 탱크만 파는 것이 아닌 유지 정비 보수까지, 그리고 이러한 디펜스 시스템, 그러니까 탱크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네, 전술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시스템까지 제공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크게 늘렸죠.
24년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 충당금 1,400억을 선제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충당금이 뭡니까? 보통 대손 충당금이겠죠. 손실을 1,400 볼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반영돼서 영업이익에 반영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손 충당금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땐 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누적될 수 있다. 내가 대손 충당금 2,000억을 설정해놨어.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땐 요게 뭐요? 그대로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에 3%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비유럽 지역에서는 중동전차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지난 2월 IDX 2025에서 사막 기후에 맞춰 개량된 K2 전차를 전시하며 마케팅 활동을 늘리고 있다. 유럽 경쟁업체들의 공급이 유럽 내부에 더욱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가 2020년도에 우리가 방산조를 봐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유럽과 국내의 전차로 경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유럽 시장 내 점유율 역시 확대될 것이다 며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미 나와있죠.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주가 올라가겠죠. 이후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또 2차 계약 체결 후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이 마련돼 주변 국가로의 추가 수출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왜 도대체 거점을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폴란드에서 요청을 했어요. 자, 이 모든 K2 전차를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우리가 전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우리 나라에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전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폴란드의 국방력 자체는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왜? 전차를 만드는 기지가 폴란드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폴란드도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죠. 과거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이 폴란드 1차 계약 후 수출 파이프라인의 부재였으나 2차 계약 가시성이 높아졌고 중동과 유럽 중심으로 수출 시장이 확장됐다며 폴란드 매출의 높은 이익률을 기반으로 202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 증가하여 업종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이익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넓은 이 수출 파이프라인과 높은 수익성을 고렸을 때 더 이상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터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가 제일 무서워요? 고인물이 제일 무서워요. 고인물. 자, 고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고인물이. 자, 우리가 주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식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여있지 않는 거예요. 성장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장성.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성장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땐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이 사양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업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죽어가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신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이 회사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작전을 할 때 뭐래요? 신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망해가는 기업, 좀비 기업을 사서 주가를 10배, 20배 띄워먹고 최대 주주는 팔고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성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의 성장성, 특히 현대 로템처럼 영업이익이 나는 구조에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구조에서 성장하는 부분, 신사업을 하는 부분들, 뭐 로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사업이라고 할 게 없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폴란드에 대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출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현대로템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된다라는 건데, 현대로템이 뭐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러한 61선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부터 마지막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저점 대비해서 4만원, 5만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3배 정도 올랐죠. 충분히 바닥권, 이 8만원 구간부터 다시 2~3배 오를 수 있는 탄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이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11만 6천 원에서 9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주가가 몇 프로 빠졌어요? 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15만 원, 20만 원 만약에 돌파가 정말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홀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현대로템의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나 아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현대로템도 이러한 구간에서 모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때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11월 26일이에요. 언제요? 비록 작년 4개월 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 검색하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죠. 11월 26일. 보이죠? 11월 작년 이후에 여기 하락할 때.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지선을 더 잘 지키고 반대 로템은 지지선을 가끔 강하게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어서 로템은 112 이평선에 딱 맞춰서 접근하는 게 유효. 하나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선한테 112에 넘어서도 매수 가능. 결과적으로 언제부터 제가 매수하라 그랬어요? 로템은 이 구간부터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5만원 초반부터 주가는 4만원, 최저가가 한 4만 3천원. 근데 4만 3천원과 이틀밖에 없어요. 그냥 4만 5천원 정도가 최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상승의 탄력 강하게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뭘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 실적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분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템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매매 동향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수급이 죄송합니다. 자, 분명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많이 사는데요. 불안한데요. 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다. 이 개인 투자자가 진짜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냥 공매도 세력의 차명 계좌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대차장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거 다 어떻게 쇼스케 쇼커버 들어가야 돼요. 양봉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처럼 강한 상승, 뭐 17% 나온 상승 정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로템 지금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시즌 맞춰서 강력하게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내가 로템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로템이라고 남겨주시고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요.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 로템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00분 정도 있거든요. 꼭 입장하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로템 남기시면 돼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방산 전차 갖고 군함 쪽도 하나 오션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공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항공. 이거 꼭 한번 받아가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공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이 방산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시 한번 생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도 방산이랑 많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바다, 땅, 조선과 전차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예요? 하늘. 항공 쪽이죠. 항공 쪽.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 쪽이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KF-21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전투기만 수출해도 몇 조는 벌 겁니다. 근데 이 전투기 수출을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바로 미국 보잉사에서 가지고 오는 엔진이요. 아니 보잉에 사오면 되잖아. 못 사온다라는 거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24년도 9월 보시면 자 KF-21 스텔스기 전환된 국산 엔진 달가 100조 파급 효과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뭐요? 자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파구는 뭐예요? 항공 쪽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을 보면 이 정부에서 국산 엔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3대 펀드인 자, 보시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지분율 자체가 자, 몇 프로요? 8%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성장성을 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혀있던 수출길이 어떻게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막혀있는 수출길이 국산화 엔진을 통해서 뚫리게 되면 이 성장성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기 엔진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2021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요?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UAM, 드론과 이 방산 부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뭐냐면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3,000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집의 흐름으로 봐야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권 이탈시키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슈만 받으면 상한가 5방, 6방 날아가는 종목처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강력하게 5배, 6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금방. 그래서 이게 이슈만 받으면 돼요.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360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상장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 항공기 엔진 관련된 부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9201-6329로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항공 남기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이 금요일이거든요. 3월 28일 금요일에 자, 우리가 이 로봇주 이 TXR 로보틱스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얼마요? 자, 22,2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죠? 자, 이 종목 제가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 역전 로봇주 TXR 로보틱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TXR 로보틱스 자, TXR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저가 2만원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까지만 따지면 주가가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도와드리고 히든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엔진 관련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